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헬기가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카모프처럼 보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났을 때 그래도 주력으로 네. 출동해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는 헬기는 KA-32 네, 카모프 맞습니다. 네, 네. 러시아 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 약 50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하는 기관들, 소방청,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렇게 다 합하면은 한 200대가 넘는 진화 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력은 지금 저거는 이제 반비 바켓을 매달고 있는 까무프인데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네. 보통 카모프는 이 맞습니다. 기체 네. 하단에 네. 3,000리터 정도 물을 네. 담을 수 있는 탱크가 있는데 네. 저거는 바켓을 갖고 있는 네. 저건 그렇군요.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대형 헬기 까모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배 밑에 탱크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저거는 아마 이제 임차한, 그러니까 산불 진화에 임시로 이제 임차한 그런 헬기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불을 주력으로 끄는 헬기가 까모프인데, 네. 그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29대가 있는데 네. 지금 8대가 운항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 8대가 운항을 못하는 이유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면서 네. 부품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8대가 운항을 못한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9대 가운데 8대가 운항을 못하니까 21대. 네. 근데 또 뭐 여기서 또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투입된 깜프가 19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헬기가 적게 투입되고 이렇게 되면은 산불 진화에 그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좀 애로가 있죠. 지금 이제 까모프 헬기가 가장 이제 그 운행 이제 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이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나 국민공원관리공단에서 그 부품을 가지고 있는 부품을 산림청에 다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운행률을 높이고 있는데 한계가 지금 다다르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까모프의 그러한 대안으로서 지금 이제 임차 헬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로부터 좀 큰 임차 헬기를 도입을 해서 그 공백을 지금 메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임차 헬기 도입과 관련돼서도 제가 궁금한 거가 산불이라고 하는 거가 산불이 난 지역이 굉장히 이 고온으로 네. 그 지역이 변하기 때문에 이 상승 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산불이 난 지역에서 이 헬기 조종이 특화된 분이 아니면 사실은 매우 위험하고 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산불을 끄는 주력 헬기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헬기를. 그럼 어떤 대답을 들어야 됩니까, 국민들은? 이제 작년에 이제 임차 헬기를 처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 헬기를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해본 결과 상당히 이제 그분들이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수준이 높다라는 거고 그 임차 헬기를 도입하는 그 기장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산불을 끌어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하고 산불 시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캐나다에 가서 산불을 계속 끄다가 봄이 되면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련도가 좀 높은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현장에 적응하기 전에, 그러니까 산불 시즌이 되기 전에 먼저 와서 우리 기장들하고 같이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을 익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밤이 되니까 그나마 산불을 끄던 헬기가 철수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밤이 되면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헬기가 안 뜨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잖아요. 산불을 진화하는 거. 맞습니다. 밤이라고 산불이 퍼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낮에하고 밤하고는 이제 조금 진화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진화 헬기가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요. 또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 기온이 떨어지고 상대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산불의 화세가 살짝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밤에는 또
지상에서 진화하기가 최적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지상 진화 인력을 많이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오히려 지상 진화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이고, 특히 이제 숲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진화 대원들이 호스를 이용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예, 밤에 그렇게 작업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야간에 불을 끌 수 있는 헬기는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국산 헬기 수리온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까모프도 대체를 해야 되고, 또 국산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 면에서 유리를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까모프 대신 이제 이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는 계기 비행이라는 거죠. 계기판을 보고 비행할 그렇죠. 수가 있어서 이 지금 수리온을 이 수도권 주변에 배치를 해서, 이 수도권 주변 같은 경우는 인명피로 곧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배치를 해서 야간에도 지금 할 수 있게끔 2대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 산불에도 좀 투입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리온이 이 산불 현장에 투입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일출과 동시에 네. 수리온이 투입됐는데 네. 비행 조종사들이 하루 8시간을 네. 조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돼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간 진화까지 가능한 헬기인데 네. 조종사가 예를 들어서 뭐 1팀, 2팀 네. 이렇게 뭐 교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8시간이 다 채워져서 네.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헬기인 수리온 헬기가 지금 안 뜨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네. 조종사들의 조종 시간이 8시간이면 네. 산불이 낮에만 나고 네. 밤에는 꺼지는 거 아닌데 네. 왜 산림당국은 이렇게 조종사들을 충분히 네. 확보하지 못해서 네. 네.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비행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산불이 퍼지는 것을 왜 그냥 네. 보기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종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모든 헬기가 동원될 때는 진짜 조종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또 어떠한 경우는 조종사들이 몇 대만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8시간을 채울 분들이 있고 또 교대 인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조종사들이 다 투입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헬기 조종은 자동차 운전하고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더 피로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8시간을 운전을 하면은 자동차를 24시간을 운전한다. 이제 그 정도의 피로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시간 넘어서 운행을 좀 못하게끔 항공법에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병두 부장님 나오셨는데 질문을 헬기에 관련돼서 좀 네, 많이 드린 이유가 네. 사실은 산불을 끌 때 헬기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극심한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대형 산불이 1년에 한 건이 나느냐 안 나느냐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1년에 대형 산불이 11건도 나고 뭐 5건도 나고 어쩔 때는 하루에 동시에 3건이 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장비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이 진화 헬기 확충이죠. 그렇죠. 진화 헬기 확충이고, 방금 이제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종사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두 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산불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 이병두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네.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뭐 네. 진화율도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부장님 보시기엔 지금 심각하다라고 네. 보이는 지역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면적도 크지만 진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경북 의성 산불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진화율이 59%이고 면적은 지금 이미 4,600헥타가 넘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워낙 많이 퍼져 있어서 화산의 길이가 엄청 긴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진화 자원의 그 진화 헬기를 48대를 투입하고서도 이 진화율을 높이는 데 지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헬기가 그렇게 투입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숫자상으로도 네. 이제 많은 숫자인데 그럴 정도로 해서 지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기후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그 요인이 있는 겁니까? 불이 잘 빨리 꺼지지 않는 거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헬기 진화 자원을 투입을 해서 진화하는 속도와 확산하는 속도, 그러니까 확산하는 속도보다도 더 많은 양을 진화를 해야 진화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워낙 이제 고온 건조한 날씨고 그다음에 건조한 서풍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확산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의 힘과 진화하는 힘과의 싸움인데 지금 이제 산불의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진화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59%까지 올라와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오늘 중으로는 주부진화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헬기는 야간이 되면 뜰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산불에서 헬기가 진화하는 역할, 그 부분은 매우 큰 거죠. 네, 맞습니다.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숲이 울창하고 그 울창한 숲이 불이 붙었을 때는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은 지상 진화 인력이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기에서 가장 화두 방향의 불을 잡아줘야 되고 특히 수관화 지역은 잡아줘야만이 진화 인력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헬기가 거의 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이병두 부장께서 수관화라고 표현했는데 수관화라고 하는 것은 나무 전체가 네, 활활 다 한꺼번에. 타오르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의 화재, 산불의 모습을 수관화라고 합니다. 내용 잘 이해하시면은 부장님이 전달하고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헬기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산불 진화에도 네. 헬기가 출동하는 것에도 네. 골든 타임이 있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응급실에 갔을 네, 때도 네. 골든 타임이 있듯이 네. 불이 났을 때 네. 신고를 받고 네. 최대한으로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네. 불이 작을 때 빨리 네. 불을 꺼야 되는데 네. 이런 골든 타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는 5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불을 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차 헬기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30분 내에 도착해서 끈다라고 이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막 오늘 이번에처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 이제 다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이동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골든타임제를 운영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부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현재는 운영하지 않지만 산림청 헬기는 50분, 지자체에서 임차한 헬기는 30분 정도 내에 도착하는 거가 초기 네, 맞습니다. 산불을 끄는데 매우 큰 역할을 네. 할 수 있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하나 보니까 네. 최근 5년 동안 그 골든 타임 내에 산불 진화 헬기가 도착한 시간을 분석했는데 네. 10번 가운데 7번은 지각이다. 네. 그렇게 됐다라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네. 산불 진화 헬기의 초등 대응이 이게 뭐 생각처럼 쉽지 않은가 보네요. 네,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출발하는 뭐랄까요, 항공관리소, 그러니까 기지죠, 기지. 네. 기지가 좀 전국에 좀 고루 분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지 안에서도 헬기 자원도 좀 충분을 해야, 왜 그러냐면은 이미 기지에서 2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쪽 산불에 보냈는데 여긴 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기 자원도 충분해야 되고, 기지도 충분해야 되고, 아마 이제 그걸 운전할 수 있는 조종사분들도 좀 충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화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 헬기와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진화하는 그 비율, 그 역할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상 요원이 지상에서 차량이 가고 인력이 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민 여러분들 산불이 난 지역에서 헬기가 많이 뜬 것을 보면 볼수록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용할 수 있는 헬기 자원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의 힘을 압도하느냐, 압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헬기 자원의 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기 화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위에 보이는 619라고 보여지는 이 헬기가 까무프입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헬기인데요. 여기 이 밑에 물을 3,000리터 정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을 빨아 올리는 거죠. 이런 호스를 통해서 물을 3,000리터 정도 넣게 되어 있는데 이 헬기는 우리가 보통 보는 헬기와 다르게 여기 보시면은 프로펠러가 두 개가 동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꼬리 날개에 그 프로펠러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불을 끄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29대가 있는데 이게 현재 8대가 부품이 없어서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들여온 헬기인데 부품이 없어서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산림당국이 이 헬기가 8대가 못 뜨게 되는 상황이면 올해 초부터 산불이 많이 날 거다. 이미 산림당국도 예상을 했던 거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데 8대가 못 떴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헬기 지금 현재 한 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헬기의 그 역량이 지금 현재 우리 산림당국의 역량이 매우 줄어든 겁니다. 산불이 빨리 꺼질 수 없고 또 초기 대응이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헬기가 수리온이라고 하는 헬기입니다. 이 수리온 이 헬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산림당국이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입한 헬기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양양에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2005년 4월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낙산사도 불타고 이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 당시에도 낮에 왔던 수많은 헬기들이 밤에는 야간이 돼서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불이 났던 상황을 어떻게 보면 헬기 입장에서는 끄지 못하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 이제 지상에서 인력이 출동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수리온 헬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 헬기가 정작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난 이 산불, 이 상황 속에서 야간에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뜨고 말아요. 왠지 알아보니까 산림당국이 수리온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종사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헬기를 도입할 때부터 헬기는 됐는데 헬기를 운용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좀 잘못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불을 끄기 매우 좋은 상황인데 습도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그 매우 좋은 상황인데 이 헬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에 얼마만큼 적극적인지 적극적이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쪽에 죄송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이 우리나라에서 산불을 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헬기입니다. S-64라고 여기 밑에 보면은 산림청이라고 글씨 써 있는데 보이는데 여기에 물이 8,0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헬기가 지나가면 수많은 지역에 물을 빨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난 상황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까무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산불이 이렇게 좀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이렇게 좀 오래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부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전에도 보니까 헬기가 막 이렇게 불을 끄려고 하는데 네. 이제 나무가 막 타고 이러면서 네. 뭐 연기도 많이 나고 네. 이랬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 나무라고 하는 거가 석유 화합물이라든지 뭐 네, 이런 네. 것은 아니지만 네. 사실 나무가 타면서 발생하는 이 연기도 인체에 긍정적이진 않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연소가 될 때는 송진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 알겠지만 송진 태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검정색 연기가 나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유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포름알데히드도 들어가 있고요. 또 천식을 유발하는 휘발성 물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대피령을 내려도, 그러니까 연기를 그냥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이 연기도 마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의 산불 발생 건수 네. 지금 그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평균으로 봤었을 때 한 545건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수도 증가하지만 피 면적, 그러니까 연소 면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약 4,000헥타가 넘는 연소 면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형 산불이 계속 작년에는 안 났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산불이 증가하는 거가 기후상으로나 네.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제가 앞서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네. 이런 뭐 장비적인 면에서 네. 네. 아니면은 이 산불 진화의 과학화라고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따라가는 건가 네.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네. 산림당국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산불의 환경인데요. 산불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건수도 많아지고 파괴력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산불의 힘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원을 확충하는 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힘은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산림청에서도 27년까지 58대까지 지금보다 헬기를 확충한다고 지금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이런 정도의 속도이면 헬기를 확충하는 비율도 대수도 더 높아져야 될 것이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조종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더 좀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현재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당국도 뭐 올 봄부터 아니면 뭐 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런 부분 지금 산불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고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기도 못 뜨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됐는데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없었던 거잖아요. 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3년이 넘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부품 조달이 안 돼서 까무프가 말씀을 지적하듯이 8대가 지금 운행이 못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는 까무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 모든 부처에서 산림청에 부품을 몰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이나 국립공원이나 공군이나 다 이제 부품을 다 수거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지금 8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를 하기로 한 헬기가 아까 지적을 했듯이 한 대는 들어왔는데 이제 유로콥터에서 만드는 슈퍼 퓨마라는 기종인데요. 지금 한 대는 지금 오늘 내일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산불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산불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화 자원의 확충이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속도는 안 된다.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봄철 산불, 봄철 산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카시 꽃피는 5월 이후엔 산불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때쯤에 되면 이제 수목에 이제 물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산불이 날 수 있는 지금 기후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지금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카시아 꽃이 피면 한시름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 밤꽃 필 때까지 걱정을 놓을 수는 없다. 이래서 지금 아카시아 꽃에서 밤꽃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365일 중에 산불이 발생한 날이 한 136일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20년대 지금이죠. 이거는 이제 161일까지 증가를 해서 한 달이 늘어났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통계로만 놓고 보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인데 이게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한 달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를 살펴보면 여기에 따라서 정책도 지금 많이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불 조심 기간도 연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산불은 계속 연중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당국에서도 이 산불이 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산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측 정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고 있는 이 산불, 그다음에 산림당국이 가지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어느 정도 좀 맞아 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불머리, 화두죠. 불머리에서 집중적으로 진화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예측 부분인데요. 한 달 전에 이제 뭐 2월에 3월에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불이 났었을 때 이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예측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의 주요 역할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나는 모든 산불에 대해서 산불이 나자마자 확산 예측을 돌려서 이 산불이 대형화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산불에서 끝날 것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고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수시로 돌리게 돼서 내일 아침까지 어디로 확산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인가 그리고 언제 복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과학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지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인력적인 면 그다음에 지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입되는 장비 면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방용수죠. 물을 끌 수 있는, 그러니까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을 갖고 있는 장비가 투입되는 것도 많은데 사실은 산불이 난 지역 자체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뭐 접근로, 뭐 임도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 불이 난 저 지역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확충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임도의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진화 차량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극복하고자 산불 방지 임도, 산불 예방 임도를 지금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 당국이 지금 예산도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임도가 확충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낸 게 기존보다 성능이 좋은 진화 차량을 도입을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진화 차량에서 호스를 펼치면 1km밖에 불을 끄지 못했거든요. 기존 진화 차량은. 하지만 지금은 호스가 2km, 그러니까 수압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2km까지 나가서 그러니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2km의 반경 2km의 산불을 끌 수 있는 다목적 진화 차량과 고성능 진화 차량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그 이병도 부장님하고 이야기 이후에
우리 재난센터 통해서 이제 산불의 상황을 살펴볼 건데 네. 그 어제도 저희가 이제 지금 앞서 네. 뉴스 특보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그 2km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에서 위성에서 보는 그 산세는 이게 접근이 가능한 범위일까라고 하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화대원들을 배치할 때도 그렇게 경사급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실은 이제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접근로도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경사가 험준하지 않아서 진화대원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서도 재빠르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야간 진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몰이 되게 되면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진화 헬기가 내려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진화 드론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네. 탐지 드론을 띄워서 전체 산불 화선을 다 파악을 하고 강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도 위에 얹어서 어디에 진화대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화 자원을 투입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일부 산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산불이 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가 우리나라는 낙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화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실화가 반복돼 가지고 이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이 실화를 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545건이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 낙뢰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2.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0 거의 40 몇 건이 다 사람에 의해서 산불이 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산을 찾는 겨울에 음추리에 들었다가 산을 찾는 분들이 많고 또 농사가 또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요인들이 다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내와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사용 자체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조심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을 낸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내가 여기서 매년 이렇게 불을 뗐는데 불씨를 소각했는데 난 한 번도 산불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바람 휙 불면 그게 산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속도 중요하고 이 마인드를 바꾸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교육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이런 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혹시나 의도해서 불을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산불 감식 지표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산에 불을 내고 뭐 이렇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산림당국이 충분히 역추적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이제 산불 조사 감식이라고 하는데요. 산불이 지나가면 모든 걸 흔적을 남깁니다. 화재하고 마찬가지로 돌멩이, 나무, 풀 이렇게 모든 자기가 산불이 어디서 와서 어디에 갔는지를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감식 전문 반원들이 이 흔적을 거꾸로 찾아가게 되면 최초 발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초 발화지를 찾으면 왜 산불이 났는지 원인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산불의 원인을 찾으면 행위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산불을 내면 다 조사 감식을 해서 그러니까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스킬이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불이 타고 있는 경남 산청 상공에 진입한 진화 헬기. 화산재가 분출하는 것처럼 희뿌연 연기가 산 정상 위쪽으로 솟구칩니다. 산 능선을 휘감은 짙은 연기로 불길은커녕 나무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오전 6시 반, 날이 밝는 대로 투입될 예정이던 헬기들이 꼼짝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산불 끌 때 나무의 최고 높은 지점보다 한 20m 정도 높이에서 조종사들이 시야 확보 안 되면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가 있을 때는 거의 헬기가 못 뜨고
사흘째 계속된 산불에 대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한 연기가 산청군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연기는 인근의 진주시 수곡면까지 날아가 주민 260여 명이 학교 강당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다소 거치고 헬기 30여 대가 순차 투입되면서 오후 들어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부에 최대 풍속 초속 8m의 강풍이 불면서 불씨가 수킬로미터를 날아다니는 비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 불길은 이웃한 하동군 옥정면까지 번졌고 대피 주민은 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군데 붙으면서 막 토끼비 불처럼 200m, 300m 건너서 뛰어다니면서 한 시간 만에 전체 다 탔어요. 삽시간에 번진 불길에 주택과 사찰, 차량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 산청과 하동에 걸친 산불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들의 이동 경로와 고도를 통제하는 지휘 헬기입니다. 산청 산불 첫날부터 내리 닷새 동안 투입됐는데 불길이 무섭게 확산하는 경북 의성 산불 현장으로 곧바로 가야 합니다. 지금 산청에서 지금까지 그 지휘를 하다가 이제 의성으로 이동해가지고 그쪽에도 좀 불이 더 크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시도 쉬지 못하고 산불 진화에 나서니 무전기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지휘 헬기는 의성으로 가지 못했고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지휘 역할로 대체됐습니다. 진화 헬기를 조종하는 베테랑 기장들의 근무 시간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기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상 7일 연속 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경남 사천 산불에 이어 쉼없이 조종대를 잡은 지 엿새째. 노련한 조종사들이 필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하루를 쉬어야만 합니다. 작년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산불 기간에는 저희 조종사들 다 6일 연속 거의 다 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기 정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급파된 정비 검사관들이 밤을 꼬박 세워 헬기를 점검합니다. 점검 때문에 헬기가 가동하지 못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잠을 한 5시간, 6시간 정도 자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운항에 또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을음이 가득한 헬기를 쉴 틈 없이 조종하고 밤샘 정비도 불사하는 이들은 꺼지지 않는 산불과 악정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